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어제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생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채용의 필기시험에서도 채점 오류로 합격자를 번복했던 데다 시도별로 통합됐다던 규정은 여전히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후속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기준치를 넘어 탈락한 응시생이 1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정상인 탈락자들은 1시간 내 3회 규정과 이에 따른 강박적인 검사 환경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중앙소방본부는 규정을 18개 시도에 일괄 적용한 만큼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올해 신체검사를 진행한 15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은 혈압제 검사의 시간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이 때문인지 혈압으로 인한 불합격 응시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서면 비정상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더 쉬어가지고 정상이 되면은 적어서 여기 나가는 걸로. 같은 소방공무원 채용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사실에 불합격 응시생들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험생들이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는 게 소방학교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면은 좀 개선하거나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건의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당락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군인이나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했는 것이 이른바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가 된 채용의 1차 필기시험에서도 채점 오류로 합격자를 번복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자의 이의 제기로 뒤늦게 합격자가 정정됐고 소방본부 측은 채점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합격자 번복과 일부 응시자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된 들쭉날쭉 규정까지. 소방공무원 채용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달째 20만 명대에 머물고 청년 실업률은 4개월째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사정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64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 1,000명 증가해 4월에 이어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또 15살부터 29살까지 청년 실업률은 9.7%로 4월의 10.9%보다 1.2%포인트 감소했지만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조선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 실업률이 3.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구조조정 중인 한진해운의 앞길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고 하는데 대주주도 부족 자금을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상선과의 합병설까지 거론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진그룹은 채권단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연말까지 한진해운에 부족한 돈 1조 원 중 4천억 원을 낼 테니 나머지는 은행이 맡아달라는 제안을 채권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스스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갈 길은 법정관리뿐이라며 한진해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새로운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현대증권을 파는 등 자구 노력에 의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진해운도 자구 노력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채권단은 1조 원을 조양호 회장과 한진이 책임지면 정상화 뒤 우선 매수 청구권 부여도 고려 중이지만 한진 측은 더 이상은 어렵다며 버티는 상황. 또 다른 핵심 용선료 협상도 진전이 없습니다. 인하는커녕 밀린 용선료부터 내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58척을 빌려주고 연간 1조 1,000억 원 이상을 받는 23개 선주사도 독일, 일본, 캐나다 등 9개국에 분포해 협상 진행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상화 뒤 양대 해운사 합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말에 사정이 나은 현대상선에 한진해운이 합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한진해운의 채무 유예 시한은 8월 4일. 대주주 부담과 용선료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한진해운의 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일방적으로 자구 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표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 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직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택시기사가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채용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기도 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이 방송에 평양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택시기사가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 직종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20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남들은 무더위 햇볕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택시 운전 기사들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러도 벌 수 있어 간부 이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중앙기관 운전수들이 속속 택시기사로 옮겨가는가 하면 채용 시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개혁을 주저 말고 확실히 가야 할 길에 비유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성과 연봉제 확대에 기여한 기관장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이 모여 공공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개혁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개혁을 주저하지 말고 확실히 가야 할 길에 비유하며 기관장들에게 개혁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개혁의 핵심 축인 기능조정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는데 그중 에너지 분야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개혁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는 120개 기관에서 일반직으로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과 연봉제 확대 계획도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를 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각 기관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뿐 아니라 선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사무관이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출장해 미래부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속 사무관이 해외 출장 중 산하기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A 사무관은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행사를 준비하는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아들 숙제를 대신해달라며 독촉하고 출장 마지막 날 파리 관광의 가이드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도 산하기관이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테크와 노후 대비 모두의 고민일 텐데요.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최근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기관들이 지난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돈은 모두 8조 2천억여 원. 2007년 3천억여 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와 함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른바 대체 투자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펀드 상품들은 올 들어 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해외 주식형 펀드를 앞섰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쪽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 같은 것들이 기대되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하지만 해외 부동산도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각 나라의 금리 변동 여부와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에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젯밤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오예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경찰이 지나가는 차들을 일일이 세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0.092 조금만 변화했으면 취소거든요. 근데 취소는 아니고 정지 수치입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취소는 변하셨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오래 됐어요. 연거푸 재측정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들이 어김없이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고 음주운전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로잡고 경찰은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소주 3잔과 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따끈따끈한 사회적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팔 하나 움찔할 자리도 없는 출근길, 소위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빽빽한 공간 속에서도 우리네 직장인들은 절대 스마트폰만은 놓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집중한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이제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만화를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전자책을 보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까지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온갖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 콘텐츠, 바로 오늘의 핫키워드 스낵컬처입니다. 네, 한때 어떤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하트가 여기저기서 날아다닌 적이 있었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는 게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스낵컬처의 정확한 의미, 그렇다면 어떤 건가요? 네, 스낵컬처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우리 스낵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간편하고 쉽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최근 트렌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역이나 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작은 음악회와 같은 이 짜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레포츠 등을 나타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이 여가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보다는 이 짜투리 시간에 간단하게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간식을 먹듯이 짬짬이 즐기는 짧고 가벼운 문화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동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웹툰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도 웹툰 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던데요. 이런 것들을 스낵컬처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스낵컬처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바로 웹툰입니다. 이미 두터운 열혈 팬층을 갖고 있는데요. 종이 만화책 대신 대표적인 만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웹툰은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드라마 미생도 이 웹툰이 원작이었던 거잖아요. 웹툰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무려 4,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니 이 구역의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출근길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드라마가 최소 30분 단위로 구성됐었다면 웹 드라마는 한 편당 10분에서 15분으로 출근길에 보기에 딱 안성맞춤이죠. 네, 요즘은 정말 웹툰이나 웹드라마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스낵컬처 열풍이 또 문화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낵컬처의 바람은 문학계에도 불고 있는데요. 보통 시를 떠올리면 조금 어렵고 지겹다 이런 이미지 떠오르기 마련인데 스낵컬처 속의 시는요, 짧고 강렬하고 톡톡 튀는 문구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 없는 현대인들은 문학작품 대신 SNS 시를 선택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그 의미 또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스낵컬처의 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죠. 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매체인 텔레비전도 이 스낵컬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텔레비전과 모바일로 보는 스낵컬처의 대결,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텔레비전에 한 표를 주고 싶긴 한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스낵컬처의 열풍은 방송사에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한 케이블 방송에서 시도한 웹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가 공개한 10여 분짜리 영상 5편의 재생수가 일주일 만에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예고편까지 합친 건수는 최근 네이버 TV캐스트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기존 방송의 문법을 비틀어버리는 재기발랄한 웹 전용 콘텐츠가 넘쳐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드뉴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뉴스인데요. 읽는데 드는 시간이 기존의 뉴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미지를 몇 장 넘겼을 뿐인데 주요 뉴스 내용이 한눈에 확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끄는 주제를 골라서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는 속성을 가진 카드뉴스는요. 긴 기사 내용이나 영상 대신에 가독성을 최대로 높인 짧은 글과 이미지만으로 기사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빠르게 기사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3시간은 좋게 걸리는 야구도 단 3분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이 제공되니 바쁜 직장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영상은 없겠죠. 네, 이 스낵컬처라고 해서 단순히 짧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인기 있는 스낵컬처에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요? 네, 스낵컬처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쉽다, 빠르다, 짧다, 재밌다로 볼 수 있습니다. 웹 콘텐츠의 스낵컬처는 잠깐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가볍게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요. 두뇌를 자극하기보다 감성을 건드려야 하고 재미에 충실한 꿀잼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동영상의 길이도 중요한데요. 때문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동영상 길이, 즉 골든타임 찾기도 치열해졌습니다. 유튜브는 재생 시간이 4분보다 긴 영상은 1분이 지나면 이탈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페이스북은 인기 동영상의 평균 시청 시간이 약 1분 30초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올해 3월 지나치게 짧은 사용자 업로드 동영상 길이를 15초에서 1분으로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문화계의 급격한 스낵컬처화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만은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짧은 웹툰이나 웹소설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책을 읽는 게 어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간편함만을 생각해서 즉석 음식을 계속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스낵컬처만으로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대중을 사로잡아야만 하는 스낵컬처는 재미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스낵컬처로 인한 문화산업의 변화는 가벼이 넘기기에는 그 영향이 큰 게 사실입니다.
최근 출판업계에서는 책 페이지 수를 줄이고 글 대신 그림으로 최대한 많은 분량을 채우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웹툰이나 웹소설에 익숙해진 독자들이 더 이상 글로 가득한 두꺼운 책을 찾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카드뉴스 역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분량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면 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카드뉴스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종이신문이나 TV뉴스를 꺼리게 된 것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디오 클립과 VOD의 확산으로 인해서 TV 예능과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요. 출판업계는 전례 없는 불황에 스낵컬처 열풍까지 겹쳐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중들이 빠르고 재밌는 것만 찾는 사이에 느리게 읽는 문화는 점점 설 곳을 잃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낵컬처를 무조건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스낵컬처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 게요. 사람들이 스낵컬처를 찾게 된 원인이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길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직장인은 하루 6시간을 자고 10시간을 일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이죠. 특히나 여가 생활을 거의 즐기지 못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44.4%는 퇴근 후에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해서 저녁에 있는 삶 혹은 퇴근 후의 삶의 질이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10살 이상 전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4시간 4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여가 시간 수치 중에서 역대 최소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낵컬처는 어느새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이 곧 경쟁력인 우리 사회에서 우리 문화 특유의 느림의 미학을 지켜온 것도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짧고 간단하고 또 강렬한 문화, 그리고 느린 여유를 추구하는 문화를 동시에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꽉 먹고 알 먹고 현대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스낵컬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